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302포인트, 일단은 2300선은 유지를 힘겹게 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307포인트 오늘의 장중 고점인데요. 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 23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지금 2300선 힘겹게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이 보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사줍니다. 외국인 매수 물량 오히려 줄었고요. 563억 원입니다. 기관 850억 원 팔고 개인도 253억 원 순매도인데 기관 가운데서 지금 투신이 4억 원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는 785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강보합인데 785포인트대는 지지를 받으면서 힘겹게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승폭이 거의 미미한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거의 흐름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고점 찍고 쭉 빠져내려오면서 횡보장세 보이다가 783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위아래 따지고 보면 5포인트도 되지 않는 짧은 구간에서 지금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 기관 팔고요. 개인만 매수합니다. 개인은 375억 원 순매수하고 기관 외국인 100억 원대로 소폭씩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18원 90전에 거래되면서 4원 90전 하락,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롭게 신일석 소장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른바 가치투자를 주력을 하는데 가치투자가 옛날의 전통적인 가치투자 플러스 성장 스토리. 왜냐면 가치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성장 스토리를 가미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수익률을 느끼시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서 저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구나. 몇 번 보면은 깨달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치주의 스토리를 입힌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일지 잠시 뒤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성배 스타부터 5종목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동성 화인텍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우레탄 단열재 사업과 가스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폴리우레탄 단열재 사업이 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LNG 운반선이 이 또 초저온 본행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저유황 벙커링 수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유럽 최대 항구인 이 로테르담 항구에서 이제 올해 2분기 LNG 선박 연료가 이 1297톤으로 올해 1분기 이 729톤에 비해서 대략 한 78%가량 이제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제 LNG 연료 판매량이 대략 한 2,000톤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1,500톤이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이미 벌써 한 35%를 이제 상회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유럽 최대 벙커링 항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연료 판매량의 추이는 이제
이제 앞으로 선박 수요를 보여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동사의 신사업 분야인 이런 LNG 연료 탱크의 사업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수혜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본래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인 이런 LNG 선의 보온행체 이제 영업 실적 역시 빠르면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국 조선소들의 이제 올해 현재까지 이런 LNG 선의 수주 실적이 대략 한 33척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에 대한 실적이 13척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상회하게 됐고요. 남은 연말까지 대략 한 15척가량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기도 한데, 이런 LNG선의 운임 역시 계속해서 뭐 현재 하루에 대략 한 7만 5천 달러까지,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하루에 이제 4만 4천 달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LNG선의 추가 발주를 이끌어 나갈 이제 전망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사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특징적으로 잡아드리려면은 과거에도 제가 이제 동성 화인텍을 추천해드리게 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사의 수주가 이제 동사의 이제 주가와 좀 동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이제 6,5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7,500원, 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BH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달 초에 이제 애플이 뭐 민간 기업 최초로 뭐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도 이 애플 관련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동사는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인 이 F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애플 관련주 중에서도 이 퍼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8.92배로 가장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2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국내 고객사들의 이제 뭐 플래그십 이제 이런 모델향의 공급 물량도 조금 적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수익성도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북미 고객사들의 이런 하반기 신제품을 위한 부품 생산은 이뤄지기도 했었지만은 아직까지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이제 신규 시리즈 중에 이제 OLED 모델이 대략 한 2개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RF FPCB의 고층화와 또 고기능화로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 전년 대비 더 나은 실적 개선은 이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생산 조절을 어느 정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말까지 이제 이런 관련 재고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해서 이 뭐 재고 관련 매출도 뭐 어느 정도 좀 잡힐 것이고, 이 재고 평가의 손실이 이 환입으로 인해서 이 부분 역시 뭐 실적 전망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분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미 고객사의 초도 물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3분기는 이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의 이 안정성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어제장 기준으로 기관 매수의 수급 상위 3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27,0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 3만원, 손절가 2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분기 실적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2분기 영업이익이 186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이제 뭐 전년 대비 사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은 이 수익성이 좋은 이제 UHD의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동사의 UHD 서비스가 이제 시작한 지 대략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가입자 수가 뭐 100만 명을 또 넘어서기도 했고, 가입자의 비중도 대략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HD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이제 HD 이런 서비스 대비 일단 뭐 기본료만 해도 한 3,000원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UHD의 가입자 대부분은 또 이제 VOD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OS가 이제 탑재가 셋탑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UHD 이런 가입자 증가와
매출 개선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UHD를 포함해서 이제 동사의 신규 사업인 이 초고속 인터넷의 이제 재판매 가입자 확대를 위해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이 부담스러운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 서비스의 매출 대비 이제 38%에서 지난해에는 이제 43%, 또 이제 2분기에는 이제 46%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개선세는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좀 수익성이 낮은 이런 OTS의 비중은 낮춰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UHD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년 동안 영업이익이 700억 원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고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뭐 800억 원, 더 나아가서는 뭐 900억 원까지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신규 사업인 이제 초고속 인터넷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경쟁력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은 분명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이제 13,0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이제 14,5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동사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이제 광고 대행사이고요. 2분기 실적은 뭐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인 것 같고요. 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던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본사와 또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제 신흥 시장에서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특히 뭐 지난 월드컵 효과가 주된 이제 요인으로 영업이익률을 대략 한 10% 정도 개선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의 이제 G70과 또 산타페의 신차 출시가 2분기에서 이제 3분기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지연되면서 신차 효과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또 전년 동기 대비 살짝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중국 시장이 이제 전체 외형적인 비중의 대략 한 2%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동사의 모멘텀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작년 말에 인수한 뭐 이제 미국의 이제 D&G가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에 인식이 되게 되면서 이 외형적인 성장률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뭐 미주에 있는 D&G와 뭐 캔버스가 현재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광고 주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차 마케팅 있죠. 동사의 계열 광고주인 뭐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뭐 주요 전략의 신차가 이런 하반기에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 집중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뭐 현대차에서는 G70, 뭐 산타페, 넥소가 있고, 뭐 기아차에서는 뭐 미국 뭐 K3와 스포티지까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뭐 하반기에 신차 출시 관련 마케팅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최근에 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은 뭐 단기 악재 소멸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7,200억 원가량의 이제 현금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인수합병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외형 성장성까지 열어놓고 봤었을 때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게 되면 매수가는 55,5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 62,000원, 손절가 5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뭐 시장의 반응이 여전히 뭐 투심이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약간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3분기가 또 뭐 고점이고 이제 내림세가 시작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투자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심리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뭐 뉴스나 뭐 증권사의 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을 대략 한 뭐 17조 2천억 원가량 전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사실 뭐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 수준이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이제 이런 호실적을 전망하는 이유로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에서는 이제 D램과 낸드 모두 이제 출하량에 대한 증가율이 대략 한 15% 이상까지도 이제 기록할 전망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한 이제 이익 증가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동사의 이제 연간 영업이익은 F라고 이제 비교했었을 때 대략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뿐더러 뭐 시총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애플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동사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주가가 최근 1년 내에 거의 뭐 최바닥권에 근접해 있고 퍼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역시 대략 한 6.4배에 또 PBR도 1.3배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여전히 이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더 나아가서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주도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소개한 이유는 이제 뭐 9월에 있는 이제 유엔 총회전에서 뭐 종전 선언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만약 이제 이 경우에서 이제 한반도에 대한 이 전쟁 리스크가 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증시의 뭐 아킬레스건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또 외자 유입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47,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 52,000원, 또 손절가 4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신입석 소장의 이제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서부 T&D입니다. 예. 서부 T&D는 보유한 부동산을 개발해서 인천과 용산의 쇼핑몰 그리고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것이 최근에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어서 아쉽죠. 왜냐면은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굳건하죠. 아무리 뭘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리고.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게 마용성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동구, 뭐 성수동 하면 트리마제 같은 거 사고 싶고, 그쵸? 아침에 조식도 주니까 6,000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그리고 트리마제, 그리고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지역 이외에 또 거기서 겹치는 게 용산이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하고 여의도 개발한다. 물론 국토부에서 태클을 걸고 나섰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계속 그려 나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겹치는 게 용산인데 마침 서부 T&D가 용산의 드래곤시티 이거를 지금 주력 사업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용산 지나가시다 보시면 엄청 멋있는 호텔 하나 생겼죠. 거기 막 거니고 싶잖아요. 그때 오픈 파티를 루프탑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드래곤시티 호텔이 용산을 어떻게 대변하는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용산이라는 지역은 뭐 다들 좀 아실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에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사실 용팔이라는 은어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SNS가 솔직히 없었고, 그쵸? 삐삐 갖고 다니던 시절 때부터 용산 전자상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불만사항이 있고 막 내가 정말 싫은데 이걸 하소연할 때도 없었어요. 요즘 같을 때였으면은 SNS 한번 올리면 다 퍼졌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하다가 SNS가 많아지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면서 거기가 이제 완전 하락세로 접어들고 파리만 날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용산이란 지역을 뭐 그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이제 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 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용산이 굉장히 눈부시게 변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용성이라는 지역에 용산이 들어간 거 그것도 그렇고 강남 3구가 아닌데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용산 여의도를 개발한다는 서울시장의 그 말도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드래곤시티 같은 이런 대형 호텔 5성급이 생긴다. 서부 T&D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부지를 개발하거나 거기에 뭐 어떤 호텔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을 세워가지고 수익을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드래곤시티가 일단 호텔로 생겼고 그 다음에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이 막 여러 군데 다 있어요. 사실 그 서울시의 플랜에 보면 서울시 전 지역이 다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자꾸 자기 지역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보이스가 큰 지역이 계속 나와가지고 야 왜 저 지역만 그러는 걸 하는 건데 사실 전 지역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쪽 용산에서 보면 용산 전자상가를 완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이 돼요. 근데 여기서 서부 T&D가 맡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호텔 개발. 그래서 드래곤시티 하나 만든 거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 이게 서부 T&D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산 전자상가 별로 안 좋은 이미지 이거 싹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만드는 게 호텔하고 국제 업무지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아마 완전 탈바꿈할 겁니다. 그럼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부동산은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리고 거래세 최근에 솔직히 다 10억 넘는데 아파트 최저가격 10억이에요. 그럼 거래세가 0.9인데 복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데 정말 싫죠.
부동산 대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의 종목이 서부 T&D인 거예요. 그래서 서부 T&D로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은 좋거든요.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용산에 아파트나 뭐 건물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서부 T&D로 주식을 모아서 수익률을 낸 다음에 나중에 대출과 함께 합쳐서 직접 실물을 사는 그런 테크트리를 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을 잡았거든요. 되게 낮죠. 안 팔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 서부 T&D는 팔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 그 5,000원에서 만원 동안 횡보했던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2011년에 완전히 튀어 올라가서 2015년에 21,000원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른 종목도 뭐 바이오나 이런 거 한참 다 올랐잖아요.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에 주가를 보세요. 만 4년째 내렸어요. 근데 내렸는데 만원대 구간이 아까 말한 2006년부터 2011년 동안 5년 동안 횡보했던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 중요하다. 뭐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의미 깊은 어떤 지지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예 팔기가 싫어서 그냥 손절가 8,000원으로 낮게 잡아놓은 거고, 목표가는 2015년 7월 1일 가격을 뛰어넘는 역사상 신고가인 2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스테믹스입니다. 바이오 종목이죠. 인체 지방 줄기세포 배양액을 주 원료로 하는 치료제가 주력 그 무기예요. 이 바이오 업체가 만든 게 탈모 개선 병원용 AAP. 바이오주들은 다들 어려운 그 용어만 나와요. 어쨌든 탈모 개선. 그 다음 산양삼 줄기세포 추출물을 원료로 한 화장품. 302 화이트라는 거. 요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력을 하는 게 이 업체가 줄기세포 업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나오는데, 줄기세포 신호 전달 물질의 엑소좀이란 게 있어요. 근데 엑소좀에서 마이크로 RNA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이크로 RNA 안에 항암 효과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스테믹스가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엑소좀에서 파생된 그 물질에서 빼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그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봤지만 사실 우리가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후보 물질들의 가능성의 확률을 보고 지금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로 굉장히 평가를 해주면 저런 식으로 PER이 몇백 배 가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PER, PBR이 높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PER, PBR이 낮다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떤 스토리나 그 투자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감을 해줬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공감을 만약 안 해주게 되면 그 임상, 1상, 3상 뭐 다 통과하고 나중에 상용화 될 때까지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을 위해서 이 업체가 하는 거는 마이크로 RNA 아까 나온 그 물질을 이용해서 항암제도 연구를 하지만 거기서 파생된 걸로 50여 종의 화장품을 출시를 했어요. 여기서 50종의 화장품 중에 80%가 엑소존 관련된 화장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메틱으로 돈을 벌고 그런 자금으로 계속 이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항암제 쪽, 항암 효과 물질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개발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테믹스가 그런 성장 스토리 때문에 2018년 들어서도 4월달까지 급등을 했어요. 4월달에도 뭐 종가상으로는 떨어졌지만 고가상으로 많이 올랐었고, 그렇죠? 100%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3개월 동안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잘 보면 20개월선이란 거에 어떤 그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개월선은 아주 먼 뭐 개월이지만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조정을 받은 거 좀 부담이 안 되는 선인 것 같아서 갖고 온 거고요. 이거는 지금 손절가는 8,000원. 이거는 손절가가 짧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네 번째 종목은 또 바이오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일신바이오예요. 일신바이오 작은 기업이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냐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삼성이 바이오 사업한다 할 때 뉴스에 살짝 껴서 나오는 거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동결 건조기나 초저온 냉동고 연구용 장비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뭐 항암 뭐 신약을 만드는 업체 뭐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위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신바이오가 그런 기업이에요. 바이오 자기네들이 뭐 신약 물질을 개발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연구를 할 때 필요한 거, 동결 건조기나 초저온 냉동고가 이런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대형 동결 건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예전에 그 삼성의 동결 건조기를 공급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일 때 수혜주를 일컬어져서 후발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뭐 분식회계니 이런 뭐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지만 투자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역시 삼성의 미래는, 삼성이 지금 핸드폰으로 굉장히 잘 먹고
살고 있지만 위기감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런 집중 투자되는 분야에서 당연히 바이오 장비 국산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잖아요. 맨날 정부에서 뭐 총리가 가서 막 이걸 일자리를 창출해줘도 사실 잘 안 나와요.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뚫으려면 신규 산업에서 뚫어야 돼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바이오니. 근데 여기서 뚫을 때 그럼 당연히 바이오 장비를 국산화한다. 이런 명분 아래 국산 기업에 어떤 수주를 더 주거나 이러면 정부에서도 더 좋은 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겠죠. 그래서 바이오 그 산업에서 장비 쪽에 국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삼성 쪽에 좀 루트가 있고 일신바이오가 동결건조기 납품 이쪽이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신바이오를 삼성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사실 오르지 못했어요. 다른 그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폭등하는 가운데 그리고 전통적인 제약업체 중에서도 바이오 쪽으로 전환하는 기업 중에 성과가 나는 기업들은 뭐 제약업체들인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 2015년에 급등했었고 그 뒤로는 사실 굉장히 잔잔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 연도 들어서 4월 달에 한번 20개월 선을 뚫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금 계속 그 시도를 하는데 너무 안 뚫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 종가상으로 올라서고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온다면 2015년 이후에 제대로 움직이는 지금 3년 만에 그 모습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신바이오를 지금쯤 봐야 된다. 그래서 손절가 2,300원, 목표가 5,000원입니다. 다음 종목도 서린바이오인데 이것도 바이오죠.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바이오는 아까 프로스테믹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백업을 해주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서린바이오도 자기가 어떤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바이오 연구용 시약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그 어떤 신약을 뭐 개발하거나 이럴 때 시약이라던가 그냥 약품이죠. 시험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른바 바이오 인프라죠. 인프라를 깔아주는 제공을 해주는 업체들이에요. 사실 우리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는 사실 신약 개발 업체에 몰려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라던가 신라젠이라던가 시가총액도 크거니와 그런 것들에서 파생되는 그 엄청난 그 금액들 그런 것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 스포트라이트가 글로 비쳐 있는데 사실 스포트라이트가 살짝 안 비춰주는 부분에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 기자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오 업체들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좀 에스테틱, 코스메틱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서린바이오도 최근에 그런 부분을 손대고 있거든요. 에스테틱용 그 제품 라인업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 저온 플라즈마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피부 재생 기능을 굉장히 확대한 그런 라인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에도 살짝 발이 걸쳐 있고 바이오 쪽에서는 기자재를 납품해주는 업체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않지만 바이오 신약 업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신바이오나 서린바이오를 보면 주가 흐름도 너무나 유사하죠. 이게 종목명하고 종목번호를 가려놓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지 않은 평상시 안 보던 사람들은 둘 중에 어떤 건지 맞춰봐 했을 때 못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확률이 50%일지라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지금 20개월 선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조정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이고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사실 아프리카TV를 청소년 시기부터 봐서 지금 20, 30대 거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는 사실 아프리카TV에서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 유튜브로 사실 넘어갔어요. 아프리카TV가 어떤 문제 때문에. 최근에 랜선 라이프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대도서관과 윤댕, 신님, 그쵸? 예전에 사실 아프리카TV에서 다 활동을 했고 아프리카TV가 굉장히 커게 된 역할을 했던 건데 말도 많죠, 사실. 너무 선정적이다, 폭력적이다. 물론 있어요. 그런 BJ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별풍선에 대한 문제도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사실 이거는 논란이 되게 많은데 먹방을 규제해야 된다. 사실 좀 웃기죠. 그러니까 먹방을 규제한다고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규제, 게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TV도 마찬가지고 이런 청소년의 어떤 관련된 부분들은 자꾸 정부에서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의 노이즈일 뿐이었어요. 지금 역사를 보면 2003년부터 아프리카TV의 그 부분을 보세요. 중간중간 그런 노이즈는 15년 넘게 계속 있었어요. 이걸 제한을 해야 되니 방송을 아예 방송을 없애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도 있었고 근데 계속 꾸준히 보시면
56,000원까지 갔어요. 예전에 뭐 아프리카 TV 사실 2004년, 2005년대 보세요. 얼마였는지 1,000원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랐다는 거죠. 이런 거는 1인 미디어의 성장. 사실 지금 유튜브도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1인 미디어 방송이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뭐 그 세계에서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로 1등 하시는 사람의 팔로워 수는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되거든요. 5천만 명. 그리고 1년에 벌어들이는 게 아마 광고 수입으로만 175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 1인 미디어 가능성. 요즘엔 사실 뭐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아들인다. 사실 뭐 공중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종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유튜브 1인 미디어 이런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상장 회사 중에서 그런 부분을 가장 반영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런 뭐 선정성이나 이런 논란들을 탈피하려고 사실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스타크래프트 임요한 홍진호 시절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고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여러 군데서 다 방영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1인 미디어 중에서도 게임 방송의 역할을 크게 차지해요. 대도서관도 사실 게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배틀그라운드, 사실 배틀그라운드 뭐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행도 가기 싫고 물 더럽다 그래가지고 PC방으로 피서 가시는 분들 많죠.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가보면은 배틀그라운드 전용석이 있잖아요. 그게 PC 사용이 굉장히 높아야 잘 돌아가거든요.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리그 또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TV가 그런 것도 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트나이트 등 e스포츠 종목 등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고 있고요. 보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가 올해로 9억 1천만 달러인데 이게 작년보다 38%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어떤 선정성이라든가 폭력성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자체 규제로 계속 누르면서 가야 될 짊어지고 갈 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신뢰성 있는 구간들이 나왔잖아요. 2003년부터 2018년이라고 하면 15년 정도 되는 구간인데 우리가 그동안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노이즈, 어떻게 보면 주가의 그런 눌림목이었어요. 다 노이즈가 나올 때 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다. 아프리카 TV가 그런 노이즈를 다 누르고 2018년에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3개월째 쉬고 있어요. 이 정도 쉬었으면 한번 반등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면 2015년의 고점 부근에서 지금 딱 걸려 있거든요. 여기가 어떤 경계선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손절가는 4만원. 4만원이 다시 무너지게 되면 2015년 고점 밑으로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는 2018년 7월 1일에 고점을 뛰어넘으면 7만원으로 잡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TV까지 들어봤는데 스토리를 하나하나씩 주시면서 진짜 뉴스에서 들어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재밌네요. 쏙쏙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 결과는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성배 스타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열심히 듣고 계시던데 이제 종목 들어야 되겠죠. 굉장히 경청을 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자, 종목 소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LCD 패널 가격의 이제 급락으로 인해서 뭐 주가도 하향세를 이어왔지만은 이제 2분기 실적도 거의 뭐 어닝 쇼크 수준의 뭐 영업이익이 뭐 2천억 원대의 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 역시 거의 뭐 7년 만에 신저가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18,000원대의 붕괴까지도 연출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단기간 내에 이 30% 가까운 뭐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반기에 중국 업체들의 이제 뭐 패널 가격의 이 가격 경쟁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 LCD 패널의 가격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게 이 LCD 패널 가격에 뭐 당연히 큰 영향을 받겠죠. 실제 뭐 3월 달에 55인치 TV 패널 가격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183달러에서 또 6월 달에 이 16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6월 달에 이제 160달러, 다시 또 7월 달에 160달러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일단 하락세가 멈췄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 달 들어서 161달러로 상승 전환했고, 거의 뭐 15개월 만에 이 같은 이제 가격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32인치든 뭐 40인치든 43인치든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패널 가격이 이제 반등하게 되면은 동사의 이제 하반기 실적은 이 상반기 대비 오히려 더 크게 눈에 띄는 이런 적자 축소와 또 수익성에 대한 이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뭐 4분기에는 흑자 전환까지도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흑자 전환 성공 여부는 뭐 쉽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최근에 또 이런 원화 가치 약세 등을 포함하게 되면은 이 동사의 하반기의 실적 컨센서스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또 이렇게 상향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22,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 25,000원까지 또 손절가 2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주로 뭐 다들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뭐 양재츠 중국 공산당의 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지난달에 뭐 급비로 방한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뭐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중국 베이징에서 이런 한중 공익급에 대한 이 경제 협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사드 보복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동사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에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동반 상승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사를 소개한 이유는 뭐 시기적인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파라다이스 시티 2차가 이제 개장을 합니다. 문화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한류 대표 여행지로 또 이런 경쟁력 강화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지난해 개장한 파라다이스 시티 1차 역시 중국 관광객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광객과 이 매수 고객에 대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도 어느 정도 그렇게 큰 영향을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완전하게 해소되진 않았지만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드 보복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인바운드에 대한 회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개선 회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2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데 PBR 1.5배인 이 17,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저점으로 지지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19,500원 부근에서 또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입니다. 이제 이달 초에 기업의 IR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올해 매출액을 3조 5천억 원, 또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의 이제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영업 손실이 이제 226억 원을 이제 기록했던 거와 비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런 자신감을 비친 원인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 해외 플랜트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종료가 되고 있고, 이제 이라크 주택 사업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무적으로도 이제 그간에 좀 선반영된 손실액에 대한 일부 환입도 기여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가 또 기대해볼 만한 요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이라크 주택 사업에 대한 좀 본격화, 이에 따른 또 하나건설에 대한 이익 성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말에 IS하고 또 이제 종전선언, 또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라크 정부의 재정 개선을 기반으로 이라크 주택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올해 이제 대략 한 4,500원, 또 내년도에 7,000억 원, 20년도에는 이후부터는 대략 한 1조 원 수준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제 상반기에 공사의 그 기성대금이 대략 한 2억 불 정도 수금이 되게 되면서 이 공사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달 역시 추가적으로 이제 기성대금이 대략 수령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이라크 주택 사업에 대한 공사로 인해서 하나건설에 대한 실적 개선에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테크인을 매각한다라는 루머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 없이 단순한 루머로 마친 해프닝이었고요. 주가 흐름 역시 지난해 이제 저점 29,900원, 또 올해 저점 29,900원을 기록한 걸 보게 되면은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3만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행사하고 있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역시 아직까지도 저점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33,5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3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제 자동차 부품 부분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부분은 환율 하락도 있었지만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으로 이익률이 상승을 했지만은 이 기계 부분에서 이제 가격 경쟁과 또 일회성에 대한 이 방산 관련
소송 충당급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하반기죠. 일단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이제 가동률이 상승 효과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하고 멕시코에 신차를 투입하기도 하고 또 중국하고 한국의 이 SUV 판매에 대한 증가가 이 동사의 공장 가동률을 개선시키고 고정비에 대한 스프레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트레인 교체와 또 이제 인도 공장, 공작기계에 대한 이 적자 폭의 축소, 그다음 산업기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 역시도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하반기에는 자동차 부품과 기계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 48,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 55,000원, 또 손절가 4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전문 업체고요. 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동사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이 이제 곧 이 결제액에 대한 증가를 의미하고 있고, 이런 전자지급 결제액의 또 증가는 바로 이제 관련 기업들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올해가 전자지급 결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51조 원을 전망하기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편 결제 페이코를 운영을 하고 있죠. 페이코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결제도 하고 또 오프라인 결제도 하고 심지어 이런 송금 서비스까지 제공을 합니다. 지난해 이제 거래액이 대략 한 2조 5천억 원에서 올해는 4조 4천억 원, 내년에는 5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기도 합니다. 동사 이제 하반기 모멘텀으로는 삼성페이와 또 결제 방식과 이제 가맹점을 공유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오프라인에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를 이런 부분에서 주목해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15,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 결제까지 5종목 가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소장의 마지막 5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요.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6번째 영풍재지입니다. 예. 저거는 진짜 가치주다. 이렇게 갑자기 딱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른바 옛날에 그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정말 흙 속의 진주를 찾아야 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흙 속의 진주가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아시죠? 요즘에는 언론이 너무나 발달해 있고 SNS도 많고 정보가 다 나왔어요. 솔직히 숨은 정보가 없어요. 옛날에 정통 가치 투자에서 발굴한 종목들이 다 발굴이 돼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PBR이나 PER이 현저히 낮은 것들 중에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것들이 PER, PBR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내서 가치 투자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주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은 특히나 사양산업에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사양산업은 이제 어떤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PBR은 굉장히 낮아요. 그냥 장부가치 대비죠. 이게 PBR이 0.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쉽게 말해서 이거를 지금 회사가 망해가지고 다 팔아도 자산을 팔으면 이 주가 시가총액보다 돈이 더 남아요.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종목들은 왜 이렇게 이제 사양산업이고 재미도 없고 성장성도 없는데 움직이지도 않잖아.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말 이렇게 PBR이 낮고 PER이 낮아서 완전 장롱 구석에 처박아 두고 그냥 배당만 매년 받고 그런 종목으로 치부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어떤 성장성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PER, PBR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갑자기 폭등을 해도 PER, PBR이 바이오주의 반에 반 토막도 안 돼요. 폭등을 하더라도 워낙에 낮았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 경방이라는 종목도 예전에 방직 산업을 하는 종목이었고, 근데 지금 타임스퀘어 자리가 경방의 예전 그 자리였고, 그렇죠? 근데 이제 타임스퀘어라는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탈바꿈이 되니까 그게 주가의 평가가 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언론을 타고 이러니까 PER, PBR이 높아졌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PER, PBR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가 너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수치로만 따지면 바이오주 PER, PBR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PBR, PBR을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바보가 아닌데
계속 저렇게 높은 수치를 놔둘 리가 없죠. 근데 그게 계속 인정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면은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연결될 가능성이. 근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사양산업이고 PBR이 낮아요. 근데 어떤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냐면 테린 포장이라던가 영풍재지 이런 것들 마찬가지인데 아까 한국사이버결제 페이코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지금 사실 예전에 홈쇼핑을 보면서 엄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엄지족으로 넘어왔죠. 옛날에 리모컨으로 하다가 지금 다 모바일로 쇼핑을 해요. 근데 홈쇼핑에서 주문을 하던 내가 모바일을 못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화로 상담한테 주문을 하던 젊어서 모바일로 쇼핑을 하던 아마존처럼 뭐 드론이 택배를 옮겨주던 어쨌든 간에 상자는 필요하다. 그쵸? 택배가 오면 상자는 무조건 필요해요. 골판지는 무조건 필요하고 테린 포장이 골판지를 만드는 업체고 영풍재지는 골판지 상자용의 원지인 라이나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영풍재지도 마찬가지고 테린 포장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없고 좀 소외주고 뭐 가치주라고 불리고 PBR이 낮고 이런 공통점은 있는데 그런 어떤 성장 스토리가 먹혀 들어가면서 약간 상승세를 타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이 만약 가치주에서 성장주를 변신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이 가장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이나믹한 과정을 한번 보실 분들은 뭐 이거를 눈여겨보셔도 돼요. 그렇다고 뭐 옛날에 뭐 이런 가치주들이 갑자기 뭐 내 맘대로 내일부터 급등하거나 이런 일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종목에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쉽사리 변하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풍재지는 그런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원,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네, 제가 그 매수가는 다 현재가라고 보시면 돼요. 7번째 종목은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은 발기부전 치료제 및 전립성 비대증에 관련된 치료제가 주력 제품이에요. 최근에는 폰탄 수술이 그 단심실증 환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수술 가운데 마지막 수술인데 폰탄 수술을 하게 되면 폐혈관 기능 저하가 일어나요. 여기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유데나필을 개발한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메지온이 뜬 거거든요. 지금 바이오주가 다들 한 번씩 크게 조정을 받았죠.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바이오주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에서 아마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고요. 지금 매수가가 그 현재가고 손절가 55,000원, 목표가 1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종목은 파미셀이에요. 파미셀은 강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램 리버, 이 상용화 기대감 요거 하나랑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 셀그램 AMI 둘 다 셀그램이 들어가죠.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 셀그램 AMI 이거는 나왔어요. 근데 지금 누적 처방 건수가 1,500건을 돌파했어요.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벌써 1,500건을 돌파해서 효과를 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파미셀의 치료제가 효과가 있네? 그럼 이제 강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램 리버도 기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한 번에 출시가 다 되게 되면 아마 처방 건수가 쌓이면서 굉장히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파미셀은 파이프라인 중에 이미 상용화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무기로 해서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3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가 뼈죠. 뼈 전문 연구 중심의 바이오 기업이에요. 주력 사업은 신약 개발 사업이에요. 합성 신약이나 천연물 의약품 신약. 근데 이 기본적으로 오스코가 있는 걸 보니까 치과용 뼈 이식제 사업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덴티움이라던가 오스코텍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같이 묶을 수가 있는 업종인데, 신약 개발 쪽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관절염, 치주질환 치료제,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2007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됐는데 2008년에 제노스코라는 연구법인을 설립했거든요. 여기에 LG생명과학연구소 출신 고동성 박사가 가면서 여기서부터 신약 개발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 신약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뼈 이식제 그런 그 기업에서 이 신약 개발 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시장이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17,000원, 목표가는 3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간만에 좀 큰 종목이죠. 2016년 5월달에 CJ E&M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업체고,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이후에 주가가 엄청 좋았어요. 이게 우리가 확률을 따져야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아래 PD랑 작가가 굉장히 많은데, 뭐 김은숙 작가도 마찬가지고 TVN에서 흥행한 드라마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게 확률인데 요즘에 공중파 드라마보다 TVN이나 JTBC 이런 데서 히트 치는 거 많이 있죠. 솔직히 제가 보기 10개 내놓으면 8개 히트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신인 PD 작가를 여기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트랙 레코드, 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봤을 때 아무리 말빨이 좋아,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종목을 내놨는데 수익률이 좋았어, 그럼 믿을만 한 거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스튜디오 조건이 뭐 기업명이 멋있고 뭐 잘한다고 하면은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흥행시킨 드라마라던가 그 제작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내놓으면 흥행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우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손절가 95,000원, 목표가 20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단기 접근 종목 리뷰해봐야 될 텐데 해마루 푸드 서비스를 이상배 스탄 주셨었어요. 네, 결과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이 시간에 단기 접근 추천 종목으로 해마루 푸드 서비스 소개해드렸고요. 추천 다음 날인 8월 5일 목요일날 대략 한 4.5% 정도의 상승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뭐 소폭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장 뭐 비록 음봉 마감하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아래 꼬리가 조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상승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단기로 좀 지켜볼까요? 네, 이번 주 단기 추천 종목은 이제 동성 화인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뭐 오늘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5% 이상의 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고점 대비 42%가량 조정을 보이기도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 오늘 종가 기준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일섭 소장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종목 단기적으로 들어갈지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종목 주셨는데. 네, 10개 중에 좀 단기적으로 가장 움직일 종목 아무래도 바이오에서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라젠이나 셀트리온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장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메지온을 지금 단기 추천주로 꼽고 싶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막혔던 자리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쵸? 5만 원인데 거기를 뚫고 올라간 게 지금 확인이 됐는데 5개월째 옆에서 횡보 중이죠. 이것 때문에 단기 추천을 갖고 왔는데 만약 5개월 동안 이 박스권을 지금 5만 원대 지지라인은 확인이 됐고요. 어느 정도 5만 원대 이 위에 박스권 상단부 6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이걸 돌파하면 보통 우리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게 됐다 그게 터지면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이 위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 2018년 4월 달에 기록한 가격까지 단번에 7만 원대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리고 신라젠이 바이오 대장주가 갈 때 메지온도 박스권이 돌파가 나온다면 가장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메지온을 일단 단기 추천주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메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기 좋은 종목들까지 쭉 들어봤고요. 마감 3분 남았습니다. 바로 예상체 기어지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300포인트 턱걸이 마무리 예상됩니다. 0.02% 상승 마감인데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2307포인트가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은 2298 위아래로 불과 9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은 정말 짧은 박스권 장세에서 오늘 코스피는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봤고요. 수급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 개인이 82억 원 순매수하고요. 개인이 장 후반에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기관은 1330억 원 매도하고 외국인은 678억 원 정도 소폭 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보합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하락 반전했고요. 8만 원 다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소폭 상승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7%대 급등 나오면서 어제 오늘 이틀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가 0.15%, LG화학이 1.7% 조정 나오는 가운데 현대차는 지주사 개편 이슈로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2.4% 올라갑니다. 네이버와 삼성물산도 소폭씩 반등에 성공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874 결국에 하락 반전했고요. 0.31% 빠집니다. 일중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고점은 789포인트입니다. 저점은 781. 코스닥도 결국에 위아래로 짧은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이 135억 원 소폭 팔고요. 기관은 318억 원 팝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5억 원 사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팝니다. 개인은 542억 원 순매수 기조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M이 소폭씩 반등에 성공하는데 신라진이 지금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요. 메디톡스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의 조정이 좀 나옵니다.
1.25% 빠지고 있습니다. 나노스도 0.12% 빠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가 3%대의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 20만 원이 오늘 다시금 무너집니다. 최근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공방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캠텍 0.8% 하락, 펄어비스도 1%대 하락, HLB도 소폭 하락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 최근에 급락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4%대의 좋은 흐름이 나타납니다. 네,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지수 나오기 전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 참 힘없네요, 이성배 스타님. 네, 간략하게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우리 시장이 조금 지루한 주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찾기 힘든 이런 시장인 것 같고요. 종목별로 안으로 들어다 보게 되면은 근 5개월 이상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상승하는 이런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기관들과 외인들의 이 매물 또한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이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감보다도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나 중형주, 우량주, 대형주, 성장주 위주로 조금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대응을 이어나가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신일섭 소장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요즘에 날씨가 정말 덥잖아요. 예. 제가 예상하기로는 저는 10월 초까지도 날씨가 덥다고 예상이 되는데 날씨 같은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힘을 못 쓰잖아요. 힘 못 쓰는 장세가 최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들여다보는 오늘장 내일장 시간에서는 더 계속 똑같은 지루함이 이어지겠죠. 그걸 버틸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 보시는 분들에게 아마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종목도 힘들 거예요. 제가 아까 바이오주의 반등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코스닥이 바이오가 움직여야만 움직이는 구조로 지금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쉽사리 움직이기가 힘들 거예요. 예전처럼 뭉쳐서 군단으로 가는 모습은 잘 안 나올 거고요. 굉장히 개별주에 민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괜히 이걸 건드렸다가 후발주락에서 팍팍 빠지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 종목 선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0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0.11% 빠졌습니다. 783.85포인트의 거래가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원 90전 내리면서 1,119원 9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에 핫 이슈들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어서 오늘 시장이 유가정국 시장이 2,300선 전후에서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자, 삼성그룹이 결국 김동연 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고 나서 100조 원 정도 투자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셨는데요. 오늘 삼성그룹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왔냐면요, 18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현재 그 기관들이 어저께는 1,000억 원대 순 매도, 오늘은 1,800억대 순 매도를 보고 있다는 걸 보면 삼성그룹이 이번에 약 180조 정도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큰 이벤트에 시장은 상당히 반응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삼성 SGS 한두 종목만 반짝 상승을 보이겠고,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거 보면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의 수종 산업으로 되는 건 맞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그리고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과연 금융감독원 조사를 제대로 넘어갈 수 있겠어, 그런 어떤 비아냥거리는 소리 속에서 오늘 삼성그룹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관련돼서 눈에 띄었던 핫 이슈들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내기 종목들을 어제 그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신한 알파리츠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또한 카카오, 어떻게 보면 카카오 이어서 또 하나가 뭐가 있죠? 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또한 오늘부터 이제 게임 업종 등 컴투스를 비롯해서 A소프트 등 게임 업종의 2분기 성적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또한 SPC 3립은 좀 마약 관련돼서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조업종 등이 오늘 장중에 상당히 급등거렸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드릴 종목이 신한 알파리츠인데요. 자, 신한 알파리츠 오늘 새내기 종목입니다. 자, 이게 센스 있으신 분은 아시죠? 리츠입니다. 즉 돈을 모아서 빌딩을 사서 그것에 대한 배당을 주는 소위 리츠라고 말씀드려보는데, 신한 알파리츠가 5,000원에 공모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5,000원에서 고작 200원 정도밖에 상승을 못해서 5,200원이 됐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부동산 산업이 앞으로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 시그널을 이 시각 현재 보이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공모가는 5,000원이라는 거 말씀 드려보겠고요. 플러스 200원의 상승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한 알파리츠가 어떤 기업들, 어떤 부동산을 주라고 있나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 회사, 그 아파트죠. 판교 알파돔 타워를 비롯해서 몇 개 똘똘한, 어떻게 보면 용산더 프라임 등 이런 어떤 부동산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투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주가나 시세나 그런 것보다도 부동산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과는 반대로 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신한 알파리츠 첫 번째 오늘 상장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카카오입니다. 오늘 119,000원에서 0.8%로 마감했고요. 어저께 카카오 어떻게 됐죠? 어저께 카카오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7년도 5월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공약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산분리, 즉 은산분리 관련돼서 난 적극적으로 막겠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은산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은산분리라는 것을 보면 산업자본이 은행의 자본을 일정 부분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즉 산업자본의 어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금고가 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는 막겠지만 그 가운데서 인터넷 은행은 좀 풀어주겠다, 이런 관점이었는데요. 어제는 상승했고 오늘 하락했다는 거 보면 예상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아직까지 시장은 좀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기를 지난달 9일 날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돼서 규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과연 그 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 7월 19일 날 데이터를 좀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 7월 19일 날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이 당시에 인피니트 그 헬스케어가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정부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료기기 분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그 당시에는 급등했습니다만 그 후엔 주가가 이것을 급등을 해석할지 아직까지 좀 약간 퀘션마크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좀 긴 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의 주가 하락, 즉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은산분리 관련돼서 여유를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못 믿겠습니다. 그런 어떤 시장의 반작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종목은 컴투스를 비롯해서 게임 업종인데요. 자, 컴투스 2018년도 들어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종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 5일 근무를 비롯해서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게임 업종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 컴투스 오늘 장중에 14만 원대. 오늘 저가가 14만 4,200원인데요. 오늘 14만 4,600원입니다. 즉 저가 근처에 종가가 형성됐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컴투스 2017년도 2분기 대비로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예상보다 급락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2분기 대비로 약 25%, 즉 4분의 1 정도 급감했다는 걸 보면, 오늘 몇몇 종목 관련돼서 위메이드, 넷마블 비롯해서 에인소프트 등 뭐 오늘 실적 발표 나와 있지만 컴투스가 이 정도로 안 좋을 정도면 다음 게임 업종 여전히 2분기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강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업종은 최근 들어서는 소위 중국 사드발 이슈 때문에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은 저거죠. 한국 게임 업종, 중국의 문호, 즉 게임 업종 관련돼서 신규 제품은 우리가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중국의 판로가 막혀 있다면 게임 업종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오늘 컴투스 실적 부진과 맞물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관련돼서는 SPC 삼립입니다. 자, 많은 분들 SPC 삼립이 오늘 시장 이슈가 좀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 11만 500원대, 즉 1.3% 약세를 보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상당히 부정적이가 있었습니다. SPC 그룹 관련돼서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차남이죠. 차남이 마약 관련돼서 좀 흡연한 혐의로 해서 구속됐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됐을까,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 하락했다는 거 보면 예상보다 하락폭이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잠깐 SPC 관련돼서 그러면 SPC 그룹이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분기보고서입니다. 지난 1분기 보고서인데요. 시장에서는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왜냐면요, 허영인 이분이 그 SPC 그룹 회장인데, 눈에 띄는 것도 오늘 이슈가 됐었던 허이수 부사장, 그리고 그 형인 허진수 부사장인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허진수, 즉 형 입장에서는 지분이 11.47%고요. 동생인 허이수, 오늘 구속이 영장 청구됐던 허이수 부사장이 11.44입니다. 따라서 많은 참여자들 바라봤을 때 SPC 삼립이 형 동생이 지분 관계가 이 정도로 서로 민감하다면 어쩌면 경영권 분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허이수 씨가 부사장이 이번에 구속이 됨과 동시에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허이수 부사장이 SPC 그룹 관련된 경영에서 빼겠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어쩌면 예상보다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SPC 그룹 입장에서 보면 지분 그리고 경영권 문제들이 상당히 좀 일단락됐다, 이런 어떤 우픈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재접종이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풍제지가 그동안 신고가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주가의 어떤 기본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1430원대 모습 보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영풍제지, 그리고 대양제지, 아세아제지, 대양제지, 예상보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면요, 파지 가격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다녀서 이렇게 파지 이렇게 파시는 그 어른들은 상당히 좀 손에 쥐는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폐지 가격은 떨어졌습니다만 제조원가나 또한 국제 제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논리를 보면 신풍제조를 비롯해서 제조업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솔제지에 대한 평가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한솔제지 이번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종 관련돼서 한솔제지 실적이 좋아졌다는 걸 보면 신풍제조를 비롯해서 제조업종의 주가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이 180조를 투자하겠다, 앞으로 3년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 즉 바이오업종에 상당히 투자의 모든 것을 밀어주겠다, 그런 관점이어서 오늘 180조의 어떤 투자가 예상보다 시장에서는 생색에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 오늘 하루의 모습이라고 단순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또 점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이라고 말씀드리기에도 미미한 수치지만은 우선 2,300포인트를 좀 사수하는데 좀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같은 이 기업들의 좀 주가가 급등 이어졌는데 우선은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우리나라 지수 상승 출발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 보합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부분을 반복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재미없었던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은행이나 의약품 업종 지수가 크게 오른 점을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약간 좀 과대 납북했던 업종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최근 시장이 어떤 개인이 이 코스닥 시장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상승세가 개인의 매수세로 계속 이어질지 부분은 의문점은 분명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저희가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나 또 업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을 볼까요? 네, 의료기기 쪽에서 오랜만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이제 바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 치과용 쪽에서의 그런 진단 장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분기 실적도 예상치가 높게 나온 상태에서 그동안의 주가가 이런 실적 우려나 어떤 제약과 이 바이오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불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2분기 실적이 이제 하반기 때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낙폭을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바텍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나 이런 또 교정기,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임플란트 교정을 받았을 때 고가 진료에 사용되는 이 3D 진단 장비에 대한 판매가 지금 바텍의 어떤 주요 지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이 2분기 실적 보더라도 좀 나타난 상태에서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이 바텍의 실적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쪽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이 에이전시를 확보하면서 이 바텍의 어떤 3D 쪽에서의 진단 장비의 판매 부분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신흥국 쪽에서는 이 치과용 구강 센서와 구강 센서 SL 장비에 대한 판매 부분이 수요도 있는 상태에서 이 바텍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부분도 이 해외 하반기 때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이어서 3분기도 기대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내일은 바텍을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